당장에 반 이재명 단일화나 연대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. 단일화의 명분도 이상하고 왜 단일화를 납득이 안 했는지. 가고 더 선배님이라서 양보를 한 건지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반 이재명 연대나 또 여권 내에서 단일화는 한 8월 중순쯤 시도가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답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 기본소득 지금 뭐 정해진 거 없다. 이거 뒷걸음치는 걸로 이제 비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재명답지 않다, 사이다 아니다. 취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. 저는 소종섭입니다.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, 이광재 후보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.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 첫 번째가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,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또 같이 할 것인지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연 이른바 이 반 이재명 연대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, 이재명 지사를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갈 것인가, 아니면은 그냥 이른바 찻잔 속의 태풍처럼 큰 영향 없이 거기에 그칠 것인가, 이 부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배 소장님, 이거 현재 뭐 이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, 1강인 이재명 지사와 두 번째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인데 지지율 차이가 뭐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.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의원이 이제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앞으로의 이 뭐 이낙연 전 대표 등도 동참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지금은 당장에 반 이재명 단일화나 연대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. 네.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맞설 때 단일화가 효과를 보려면 단일화 이후에 가시적인 결과가 1위 후보를 위협할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. 아하. 자, 정세균, 이광재 단일화했다. 누구를 위협을 하죠? 아무도 위협을 못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, 이광재 의원이 왜 단일화를 정세균 후보가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. 아하.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또 열심히 하면 9명 중에서 6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, 예. 그렇다고 해서 정세균, 이광재 단일화를 했는데 지금 당장 정세균으로 단일화가 됐는데 정세균 후보가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든지 급상승하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리고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해서 연대하겠다. 그러면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서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겠다,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제대로 하겠다, 이야기 안 하고 나온 후보가 있나요? 모두 다 얘기를 하죠. 단일화의 명분도 이상하고 왜 단일화를 납득이 안 했는지. 가고 예. 단일화의 효과도 별로 없고, 아하. 그 이광재 후보나 이광재 의원이 뭘 노렸는지를 모르겠어요. 네. 그러니까 참 이건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도 뭐 짧은 기간이지만 역임했잖아요. 네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은 좌희정, 기정, 우광재. 우광재. 상당히 촉망받는 정치인이기도 하고, 이번에도 어쨌든 뭐 경선 토론 과정 등에서 상당히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또 내놓고 그러니까요. 그랬어요. 예. 첫 번째 국민 면접단에서도 순위 안에 들어갔잖아요. 그렇습니다. 3위까지만 순위를 발표했는데 정작 3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정세균으로 단일화가 됐잖아요. 아하.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. 예. 그냥 정세균 고대고 이광재 연대라서 양보를 한 건지.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라는 것은 네.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도 있고, 예.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단일화도 있고 협의 단일화가 있는데 협의 단일화를 했거든요. 그건 더 납득이 안 가요. 이번에 여론조사 안 했습니까? 여론조사 안 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협의 단일화라는 게 지지층도 참 공감하기 힘든 방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도 더 선배님이라서 양보를 한 건지. 아하. 근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정세균, 이광재 단일화도 빛이 안 나지만 네. 지금 이 시점에는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반 이재명 명분이 뭐죠? 아하. 반 누군가를 향한 연대라든지 단일화는 그게 가능해질 때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 단일화로 상당히 국면이 전환되겠네. 그게 언제였냐? 2002년에 노정 단일화였거든요. 그때는 이해창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진보 유권자들이 생각한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
중도 지지를 받는 정몽준 그리고 진보 지지를 받는 노무현 두 사람이 그대로 가선 이 3파전이 되면은 이해창에게 그냥 혼납하는 셈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네. 극적인 반전을 이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. 그렇게 되려면 저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일단 예비 경선에서 뭐 너무 빨랐다. 반 이재명이나 반 이재명 단일화 연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아하. 자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나면 6명이잖아요. 네, 6명도 출연지죠. 많아. 6명도 많아요. 네. 6명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으려면 시간 다 가요. 네. 피로해. 네. 이게 안구 건조증이 와요. 그래서 역대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. 네, 네. 그래서 아이오와 코카스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같은 데 가서는 뭔가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이 나와요. 네. 그게 우리도 이게 민주당에서 본인이 굉장히 순위권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. 6명이라도 1, 2등 뻔하잖아요. 3등까지. 그럼 이 대결단을 좀 내려야 될 거 아닌가. 그래 이제 이 경선이 흥행을 하거든요. 자꾸만 6명이 질질질 가면 재미가 없어요. 아하.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나 또 여권 내에서 단일화는 한 8월 중순쯤 시도가 될 것 같아요. 왜? 그때도 1위를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유지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네. 하여튼 1위 후보가 있고 2, 3위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면은 2, 3위는 어차피 본선 후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지금과 비슷한 구도로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8월 중순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때는 지금 9월 초에 결정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. 8월 중순쯤에는 자 2, 3위 후보가 연대하고 단일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는. 아하, 예. 최후의 수단이잖아요. 뒤집을 수 그때 있는. 가서는 만약에 지금 구대로 간다면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이렇게 또 뭐 박용진까지 묶어서 단일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. 8월 그때- 중순쯤 되면은 그렇죠. 정세균, 이낙연, 박용진 등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. 그렇죠. 그거 안 하면 그냥 1위 후보가 그대로 본선 후보 되는 거니까 예. 시간만 기다리고 온다고 해서 뒤집어지지 않는 거잖아요. 언론에서 조기에 이야기를 해요. 뭐 반 이재명 연대 단일화 그게 다 때가 있어야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8월 중순쯤에 보시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누구는 또 아니 난 이제 뭐 그만둘래. 대국적 결단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를 하고 이럴 거예요. 그러면 한 3, 4명 남는단 말이에요. 그때 8월 중순에 반 이재명 단일화 그때도 이재명이 1등하고 있다면 네. 그런 게 나오겠죠. 최근에 이재명 지사 흐름을 보면은 뭐 어쨌든 이 성장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라는 네.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? 이 중도층. 결국 지금 중도층을 놓고 윤석열 전 총장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예선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본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를 서서히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부분은 배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답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최근에. 예, 최근에 토론회 모습을 보면 그랬는데 토론회 때 보면 박용진 후보가 막 공격하잖아요. 아, 세게 아이고, 공격했죠. 말 바꾸기 하시면 어떡해요. 기본소득 하실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공약 1번이에요? 아니에요? 뭐 이런 뉘앙스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지금 뭐 정해진 거 없다. 이게 또 뒷걸음 치는 걸로 이제 비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말 바꾸기 아니다. 왜 그러느냐. 또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고향인 경상도 가서 호남 영남에서 역차별 당했다. 영남이 예. 그러면서 지역주의 조장하는 거냐.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. 그런데 또 이제 안동에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1차 토론을 하고 나서 나오는 평가가 7월 2일이었죠. 그죠? 1차 네. 7월 3일이었네요. 네. 3일 날 이제 1차 토론 이후에 나오는 평가가 좀 이재명답지 않다. 사이다 아니다. 굉장히 수세적이고 좀 그렇죠. 방어적이었죠. 그날 방어적이다 토론에서. 그러니까 네. 그게 이제 뭐 중도층을 감안한 것이다. 또 MZ세대를 감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네. 빨리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중도층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로서의 또 여유로움. 근데 그게 그렇고 여유롭게 또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재명 다운 게 더 낫다. 아하.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오히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양껏 네. 또는 마음껏 이야기를 시간도 짧아. 이게 뭐 보니까 9명이니까 네. 이야기를 하다 말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을 했는데 또 설득력도 떨어져요.
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국민 면접 거기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기도 했어요. 또 네.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또 정세균 후보를 겨냥해서 그런 면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쭉 대선을 지금 살펴보면 자기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 아하. 그러니까 자기다운 모습은 견지하면서 중도층이나 MZ세대를 겨냥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에서는 이 지사에게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. 앞서고 있으니까 좀 토론을 하더라도 더 유연하게 또 여유 있게 너무 막 싸움딱처럼 그렇죠. 하지 말고 예. 너무 강력하게 네. 송곳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포용력 있게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. 예. 이재명 지사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네. 우리가 지지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점령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군이 1945년 9월 9일 날 들어올 때 더글라스 메가드의 포고문에는 점령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. 실제로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색깔론으로 상당히 강한 진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또 공세를 취해요. 그게 말이 되냐? 어떻게 색깔론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대공세를 퍼부었단 말이에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냐? 또 색깔론 들고 나오냐?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거칠게 맞붙었는데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격이 더 부각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경선보다는 네. 이재명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이낙연과 정세균의 당내 대결보다는 그건 그냥 가려지는 거죠, 그렇죠. 그냥. 윤석열하고 더 대결되구나 이렇게 조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다시 본인은 강한 이재명 또 색깔을 또 부각시킬 때는 필요하다면 부각시키는 이런 이재명 쪽으로 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. 예, 이른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 이재명 연대의 파괴력 부분에 대해서 배종찬 소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내다봤고 이 결정적인 국면인 8월 중순쯤에 또 다른 어떤 단일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그 지지율의 추이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.